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거 회전근개 파열되면 대단히 심각한 줄 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힘줄이 한번 파열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거 파열은 수술을 해야지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술을 통해서 힘줄을 꼬매줘야지만 완치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힘줄의 회복 과정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 이 내용을 책대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오늘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혹은 치료 방법이 무조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틀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회전근개가 진행돼서 50견으로 진행된 분이십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상태가 어떤지. 어제 그제 네, 두 번째신데 좀 어땠어요? 힘들지 않으셨나? 그날은 좀 피곤했고요. 네?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전보다 확실히 수월해지긴 했어요. 네네. 여기서 진료받고 갈 때보다는 약간 좀 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좀 다시 조금. 그렇지만 조금 피폐한 기분. 전에보다는 확실히.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자, 첫날 결과보다는 조금 아프지만 치료받기 전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표현이고요. 상당히 가벼워진 상태에서 둘째 날 치료하기 전에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90도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평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살살 제가 알려드린 게 조심스럽게 올려보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둘째 날 치료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아직도 걸려요? 앞에 살짝 걸려? 묵직해지면서.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거 뭐냐면 큰 통증이 사라지고 잔잔한 거를 디테일하게 마무리하는 마감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 왔을 때는 90도도 못 올리던 팔이 첫날 치료 후 둘째 날 치료하고 이 정도 결과가 났어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제가 방송을 하는 내용이에요. 하도 안 믿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눈으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힘줄 회복 과정입니다. 자, 힘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줄 회복 과정은 염증기 6, 10주간의 치유기간, 약 1년여 기간 동안의 회복기간이라고 나뉘어요. 이건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힘줄 자체를 다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염증기를 거치죠. 이때는 되게 아파요. 우와, 아프다. 예, 엄청 많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요.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48시간, 만약에 다친 사람이라면 48시간 정도는 염증이 최고치에 달한다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아프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거는 염증기가 반드시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얘가 자전이고요, 얘가 공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6주에서 10주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칼로 이제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베이면 아프잖아. 꼬매죠. 꼬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아무는 시점이 있죠. 그 아무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요 정도 시점이란 얘기예요. 6에서 10주 정도. 그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기간 이후에는 또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살이 잘 아물고 나면 흉이 남잖아요. 근데 이 흉이 이제 그 딱전이 다 떨어지고 딱 보면 그 흉터 난 부분 좀 딱딱하고 도톰하게 튀어나오죠.
그게 이제 바로 섬유질화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음 6에서 10주 정도의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섬유질화라고 해서 약간 손상된 파열된 힘줄 부분에 메꿔진 부분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전 과정,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략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처음에는 칼에 벤 부분이 흉이 남고 좀 딱딱한 그 도톰하게 오르고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흉터만 남고 부드러워지잖아요. 예, 그게 섬유질이 풀리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간을 동안 그 흉터만 남고 좀 힘줄 자체의 섬유질화도 많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게 바로 그 테노사이트라는 게 테노사이티스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분해해주고 생성시켜주고 하는 과정에서 힘줄을 좀 복원하는 그런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 그 공개가 되어 있는 해외 사이트 그 내용을 근거로 힘줄이 복원되는 과정을 그 간단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The final phase of the ortho-ATI procedure is the implant. 자, 소리를 줄이고 그냥 제가 이미지 가지고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 이게 힘줄이라고 보는 그 힘줄 손상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데미지 텐던 여기다가 그 테노사이트 셀을 주입을 해주는 걸 외국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손상된 부위가 본래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복원이 됩니다. 복원을 아주 그 보기 쉽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흉터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줄 손상된 상황, 퇴행이 된 상황, 요게 아마 노말 정상적인 그런 모양을 이미지화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도요 힘줄 손상 환자분한테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힘줄 손상 환자분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근데 문제는 이거는 책으로만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플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술을 해야지 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염증기 이후에 아픈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술을 고려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이 6에서 10주간의 치유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힘줄 손상이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덜 아프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 치료를 했어요. 조금 나았어요. 이제 움직일만 해요. 그럼 또 그냥 다시 막 하겠죠. 예, 그것도 언제? 이 상태. 이거는 마치 어떤 상태냐면 감기 환자가 겨울철에 감기 다 났다고 팬티 입고 밖에 나가서 춤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재발되겠죠. 요 기간을 잘못 넘기면 자꾸 뭐가 되냐면 힘줄이 점점 파열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파열의 의미는 찢어지거나 끊어진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힘줄이 얇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멀쩡한 힘줄이 이만한 사이즈라면 이 6에서 10주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점점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건 좀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1년 동안 회복 기간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2번이죠. 아픈 게 좀 가라앉으면 자꾸 재발시키는 거야. 이거를 1년 동안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좋아졌다가 염증 생기면 힘줄이 얇아지고 그 파열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수술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 수술을 권유 받으셨어요? 진짜로 심각한 경우라면 이 과정,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이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힘줄 손상이 외력에 의해서 너무 심하다면 그때는 아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걸 근거로 한번 반대로 방어 전략을 짜보면 되겠죠. 염증기 되게 아플 때 있잖아요. 약 드세요. 소염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약으로 안 들어요? 그러면 주사라도 맞으세요. 맞아서 빨리 소염 작용을 해야 돼요. 일단 그렇게 소염이 되면 붓지 않고 안 부으면 안 아파요. 그리고 움직일 때 편안해지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정. 이걸 못해요. 제가 자꾸 환자 탓하는 것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안 아프면 도로 쓰시더라고요. 안 아프면 도로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파열에 대해서 수술하는 경우보다는요, 아픈 게 좀 가라앉으면 막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 예, 그 지점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요 기간 동안 여러분 수술하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꾸준하게 아픈 거를 조절해야 돼요. 약 먹고 주사 맞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다양하게 그 아울러서 어깨는 아픈 게 오래되면 될수록 관절이 굳어요. 굳으면서 움직임에 좀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운동과 함께 꾸준히 통증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뭘 하느냐? 덜 쓰시는 거예요. 덜 사용.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안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면 안 되고 또 안 아프다고 옛날처럼 똑같이 쓰면 또 안 됩니다. 덜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덜 써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덜 쓰기만 해도 몸이 알아서 회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2번 꾸준한 통증 조절 및 기능 유지, 운동 좀 해주면서 덜 사용해 주시는 거를 자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과정을 꾸준히 얼만큼? 1년 동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서서히 회복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흉만 남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요.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여러분 쉽게. 자, 보시면 어깨 파열이 돼서 여러분 아프잖아요. 일단 겁먹지 마시고 약 드세요. 약 먹고 안 아프고 소염 작용하고 통증 조절 병원에서 받으세요. 받으시면서 뭐 하라고요? 덜 사용하면서 1년 동안 조심하면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번 아프면 약 먹는 거, 2번 아프면 통증 조절 치료 받는 거, 3번 덜 사용하는 거, 그 다음 기간 4번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여러분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이건 진짜 진정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성과 확정성이 있는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치료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힘줄이 파열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힘줄은 파열이 된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몸은 퇴화됩니다, 여러분. 20대의 그 젊은 날은 어디 가고 내가 40, 50대면은 그 나이만큼 모든 몸의 기관들은 퇴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힘줄 인대, 그죠? 뼈 모양,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열됐다라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 2, 3, 4번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힘줄이 너무 많이 파열이 돼가지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그때는 전문의 선생님이 도움을 받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수술하고 싶지 않고 누구나 새 것처럼 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쓰셨으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 꼭 말씀드려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아주 빠른 시간 내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저희 학회에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른 거죠. 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거나 이 동그란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에서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본래 폐쇄 카페였는데 저희가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열어놨어요. 지금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가지 그 메뉴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요. 이쪽을 딱 들어가시면 여기 그 전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병원 아주 작습니다. 아직까지 작지만 이쪽에서 전기신경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